예,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예,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영상을 좀 촬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람을 제가 놓쳐가지고요. 좀 늦잠을 잤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 목소리도 좀 풀려고 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제가 바로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듣기 거북하다 하시더라도 예, 내용에 좀 집중을 해서 좀 시청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예, 걱정이 많으시죠. 또 오늘의 대응 전략을 나름대로 또 어제 주무시기 전에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분명히 그러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남겨드렸던 영상들을 참조해서 예, 오늘 또 깔끔하게 또 뭐 가지고 계신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을 적절히 잘 스마트하게 하셔가지고 또 큰 수익률을 거두는 8월 첫째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8월 첫째 주, 8월에 또 새로운 시작되는 오늘인데 오늘 또 급등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오겠죠. 지금은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미증 자체가 막 급락이 나오거나 또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도 견고하게 우상향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흐름 속에서 급락이 나오지 않으면 예, 또 급등이 지수 상태입니다. 급등이 나오지 않으면 분명히 저는 개별 종목 장세가 뚜렷하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맥락이 같아요. 뭐 2차 전지도 꾸준히 우상향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도 실적을 뒷받침해서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요? 계속 예, 급등하는 종목도 생길 것이고 또 급등하는 종목과 어떤 박자를 맞추어서 예, 계속 야금야금 뭐 3%, 5% 크면 뭐 7, 8%까지 뭐 데일리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한번 봤는데요. 실시간 종목 순위 보니까 네, 여러 종목들이 눈에 보이네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보이고 신풍 그리고 수젠텍, 시젠, 옴니 시스템은 아마 그 바이오 스마트 때문에 같이 동반 상승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첨보도 좀 상승을 많이 했네요. 카카오, 그리고 엑세스 바이오도 좀 상승을 많이 했는데 키움 증권도 보이고 랩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이오 스마트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독하신 분들이 또 바이오 스마트를 이전에 매수를 했거나 혹은 추격 매수해서 이렇게 꼬리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잘했다 못했다 뭐 그걸 논할 어떤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가 분명히 어떤 손절가를 정하고 들어갔냐 그러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면 뭐 추후에 뭐 결과가 뭐 옳고 그름의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겠죠.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이오 스마트를 봤던 시선은 이전에 주봉이든 월봉이든 봤을 때 여기 밀집되어 있는 12,000원까지는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봤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FDA 건도 뭐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꼬리가 좀 깊었지만 크게 20%를 이탈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상한가로 돌입을 했다. 예, 분명히 좋습니다. 그리고 종목 주식 수가 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통 주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세력들이 아마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좀 많이 낮죠. 그리고 저는 이때 바닥권에서 거의 바닥이라 보는 이 시점에서 공략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가 거의 1,000억대였거든요. 1,000억 좀 넘었었는데 이제 1,700억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3,000억까지는 가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많은 분들이 지금 다시 재입성이 아니죠. 다시 신규 입성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지인분들 좀 문의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다른 종목도 좀 볼까요? 수젠텍 이전에 급등할 때 한번 차트를 보면 이런 것들 참조하세요. 그러니까 점으로 갔던 종목들, 예, 점으로 갔던 종목들에 대해서 두 번째 상한가를 가는 그 시점, 시가가 거의 18%, 19%돼 있고 저가가 얼마예요? 저가가 11%, 12%죠. 그리고 여기서도 상한가는 14%부터 시작을 했고 여기도 두 번째 상한가는 시가가 8, 9%인데 꼬리가 없으면서 그대로 밀었어요. 두 번째는 그렇다. 그리고 다른 거 볼까요? 휴마시스 급등할 때.
첫 상한가가 나오고 두 번째 꼬리가 달리는 거 시가가 15%대에서 저가가 8%, 한 반절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9%에서 그대로 올렸고, 여기도 25%, 13%. 일단 이런 흐름을 보면, 예, 두 번째 상한가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자기가 다는 거예요. 전략을. 예상을 하는데 그 예상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비중이 좀 작아서 좀 아쉽다. 그리고 두 번째, 꼬리에서 잡았는데 나는 오늘 상한가가 갈 거라고 세상 생각을 하고 더 잡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상한가가 안 가면, 네. 그러니까 시가가 뭐 15%, 20%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두 번째 상한가 갈 거라 생각을 하고 내일까지 그런 급등하는 시세 연속이 나올 것이라고 아마 예상을 하고 공략을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지금 세간의 어떤 이목이 좀 집중되어 있죠. 실시간 종목 순위 좀 이제 20위 랭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까지 상한가 갈 거라 생각을 해서 신규 입성 또는 추가 매수를 하고자 하신 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대중의 심리고요. 대중의 심리가 그렇다고 하면 그냥 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더 나은 호재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실적이 지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급등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추후 뭐 일주일이든 뭐 빠른 시일 내에 실적이 아마 다시 큰 호재가 되어서 추가적인 주가의 어떤 상승을 부양을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으로 하실 분들은 한번 해보실래요? 네. 바이오스마트 오늘 상한가 갈 거라 생각을 하고 꼬리가 달리거나 시가 이하 분봉을 보고 적절하게 분할 매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작가가 만약에 25% 이상이 아니다. 그러면 25% 이내이면 뭐 15에서 25% 이내이다. 예,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다시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를 하겠다 하신 분들은 분할 매수가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나눠서 사는데 300만 원을 사겠다. 그러면 시작가에 100만 원, 그리고 만약에 시작가 이후 시작가는 좀 시작가는 비추해요. 시작은 하지 마시고 시초가에 베팅하지 마시고 시작과 동시에 분봉을 보시고 내려온다. 음봉으로 내려오면 내려올 때부터 분할 매수입니다. 50만원, 100만원, 50만원, 100만원 그렇게 나누어서 많게는 3, 4번, 작게는 2, 3번을 나누어서 한번 꼬리에서 공략을 해보세요. 꼬리에서 공략을 해보시고 큰 비용은 안 돼요. 예, 큰 금액을 베팅할 수 없는 그런 위치이고 내가 가진 투자 자산에 현금이 아니다. 투자 자산에 금액의 투자 비중 한 5% 이내. 그러면 1000만원이면 한 100만원, 네, 1000만원이 100만원, 3000만원이면 200만원 정도 내외로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하시고, 그리고 손절가는 있어야 되겠죠? 예, 손절가는 5%, 뭐 많게는 10%, 손절가는 분명히 정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까지 쭉 내려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예, 제 말도 믿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갑자기 또 악재가 터져서 여기까지 갭을 다 메워버리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세요. 자기가 정한 그 기준을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초가에 공략을 하든 꼬리를 달 때 공략을 하든,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 할 때 손절까지는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지인분들한테 소개해 주시는 분 많죠. 심플러 TV를 봤는데 이 사람이 오늘도 이제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비중이 작은 사람에 대해서 바이오스마트에 대해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것만 딱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전달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했는데 네가 정말 공략을 하고 싶으면 정말 정확하게 손절가를 정해라. 그러면 그 손절가를 마이너스 3% 정할지 마이너스 5% 정할지 마이너스 10%까지는 열려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괜찮거든요. 예. 근데 시작할 때 20%부터 플러스 20%부터 10%까지 샀는데 분할 매수 샀는데 갑자기 이게 제로까지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거기가 손절가가 되는 거예요. 팔아야 돼요. 근데 팔지 않고 가만 언 상태로 그냥 얼음이 되어가지고 멈춰버리면 안 돼요. 아니면 전량 매도가 힘드시다 보면 손절가를 정하고 분할 매도라도 조금씩 팔아야 돼요. 비중을 축소해야 됩니다. 그거 다시 올라가면 사야 되고. 그 흐름에 맞춰서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급락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그 신풍처럼 그렇게 갑자기 예, 장 전에 끝날 때쯤 그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그럴 때 가만히 아무것도 행동을 액션을 못 하고 가만히 있었던 그 어떤 그 자세 행동은 옳지 않았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바스는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손절가 정하고 한번 제공량 아니다. 신규 혹은 추가 가능하지 않을까. 내일까지 상한가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바이오 스마트 큰 어떤 상승의 마디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다 함께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수젠텍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젠텍은 3일째 상승을 하겠죠. 할 건데 여기에서 2배 56,000원 여기에서 2배 하면 5만원대예요. 그래서 25,000원대에서 2배가 지금 갔어요. 갔는데 여기 3만원대에서 2배를 보면 6만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 여기에서 100%가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중이 많으신 분들, 내가 포트폴리오 중에 수젠텍의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30에서 50% 정도 익절하는 그런 날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현금을 좀 가져가고 현금을 가지고 그 현금은 셀트리온 제약이나 좀 눌림목이 많은 일항약품, 부강약품, 셀트리온 제약에 혹은 옥십자 랩셀에 재투자하는 그런 날이 되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러나 수젠텍이 아직 실적을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오늘 이렇게 음봉을 그리고 눌림목이 급등은 있겠죠. 급등은 하고 또 눌림목이 주어질 수 있겠지만 다시 재차 내일부터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비중이 많거나 큰 상승의 어떤 마디가 난 괜찮았어, 난 잘했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 비중만큼, 자기가 생각했던 그 비중만큼 30이든 50이든 70이든 익절을 하고 그 이후에 중요하겠죠. 내가 이 종목을 팔고 어디로 다시 재투자를 하겠다라고 그런 전략을 가지시면 오케이. 왜? 올바른 투자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다시 내일 상한가가 말도 안 되게 오늘 눌러주고 내일 다시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마트한 투자 어떤 매매의 방법입니다. 관점의 차이, 주식의 관점을 바꾸는 자기의 어떤 지금까지 투자하는 방법을 바꾸는 그런 시선을 가지는 오늘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심플을 알았기 때문에, 저를 알았기 때문에 좀 더 스마트한 투자 매매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보자. 아시겠죠? 내가 분명히 팔려고 했으면 그 판 금액을 재투자하기 위한 전략은 필히 마련이 돼야 됩니다. 센텍도 급등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시젠도 그냥 5일선 따라서 그냥 쭉 들고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랩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눌러줬죠. 하루 이틀 더 눌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랩지 어떻게 할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차트에 답이 있기 때문에 눌러줄 때 눌러준 대로 그냥 관망이고, 여기서는 많이 그래 상승에 컸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5일선과 21선의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좀 오므라들면 그때가 저는 신규 매수예요. 이럴 때 오므라들 때. 근데 이럴 때는 무서워서 팔고, 이럴 때는 무서워서 팔고, 막 5일선하고 21선 이격도가 벌어지면 이때는 무섭지 않고 즐거운 거예요. 더 올라가겠지. 그래서 신규 매수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방식은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매매의 어떤 매수의 습관을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이격도가 5일선과 21선이 벌어지면 이제 매도의 자리구나. 조금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익절을 하면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크게 급등을 하면 그 부분은 조금씩 차익 실현해서 다른 어떻게 눌러주는 종목, 그리고 신규로 공략한 종목들이 보이면 거기에 나의 돈을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이격도가 없을 때 막 밀집됐을 때는 더 내려갈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매수를 못하고, 이렇게 급등할 때는 계속 급등하겠구나 생각해서 매수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는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셀트리온 제약이든 헬스케어, 셀트리온 관련주는 조정이 좀 깊었죠. 그리고 아마 추가적인 조정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MACD가 굉장히 침체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횡보를 오른쪽 하면서 우상향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차트가 나올 것 같아요.
뭐 시간의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디포스트 이때 많이 힘드셨죠. 이때 뭐 이제 적절한 손절에 그 가격에 손절을 못해서 기나긴 한 달 동안 긴 어떤 뭐 시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을 겪었던 그 종목인데 어 많이 힘든 만큼 지금 또 이렇게 급 리바운딩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 반등이 계속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했던 익절 손절의 가격이 뭐 29,000원이든 3만원대든 그렇게 뭔가 만들어지다 보면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중장기로 주봉이나 월봉을 보고 들고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많은 시간의 기다림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림 힘든 것도 아닌데 맞죠? 뭐 3개월, 6개월도 아닌데 한 달 동안 들고 있는데 많이 힘들었다. 그런 표현도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중장기로 가져갔던 종목이라고 하면 최소 3개월, 6개월 동안은 뭐 좋든 싫든 그렇게 투자의 관점에서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 부분이고요. 판단하시고 잘 선택해보세요. 선택해보시고 접근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신규 매수, 뭐, 추가 매수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런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의 어떤, 매매의 어떤 그, 방식, 뭐, 익절을 할 것이냐, 손절을 할 것이냐, 혹은, 그냥 중장기로 그냥 관망을 할 것이냐, 거의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제 관련해서 여러 뭐 호재 확재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뭐 대주주가 매도했다, 뭐 어시기 저시기 뭐 나오고 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음봉을 그리면서 터지냐, 혹은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거래가 또 동반 상승을 하느냐, MACD가 줄어드느냐, 그런 시점을 봐야 될 부강약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내려오면 추세 하단의 근접 혹은 35,000원까지 만약에 눌러준다고 할 때, 말도 안 되게 눌러준다고 할 때 나는 더 담을 것이고요. 뭐 손절이나 익절 없어요. 아직은 조금 익절, 여기서 제가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플러스권이고 이전 여기서 큰 상승의 마디를 먹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익률 따진다 하더라도 저는 뭐 다들 아시죠? 제 수익률이 몇백 프로까지는 아닌데 수익률이 커요. 그래서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뭐 여기서 단기 뭐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혀 내동매매하지 않고, 거래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내려오면 눌림목이 주어지면 땡큐하고 주워갈 것이다. 줍줍 그런 말 쓰시죠. 그렇게 주워갈 것이다. 계속 뭐 비중을 늘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풍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일양도 조금 외국인이 팔았죠. 팔았고, 그 다음에 MACD가 이제 좀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음봉의 어떤 깊이가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조정을 보이겠지만 시간의 어떤 흐름 속에서 조금 일부 조정을 보이면 재차 10만원까지 상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이고요. 만약에 21선 근처까지 더 내려온다. 더 내려오면 추가 매수. 근데 추가 매수, 분할 매수 할 때는 뭐 하루 이틀, 그러니까 매일마다 사는 게 아니고요. 매일만 사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보시고 적절한 시점에 한두 번은 사는 거예요. 한두 번. 계속 내려올 때 5% 또 사고 그렇게 저는 그런 방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현금을 들고 있다가 한 번 더 크게 눌러주거나 내가 생각했던 그 전략대로 22선 근처 터치할 때 뭐 한다거나 뭐 그럴 때, 그리고 MACD가 좀 음봉의 깊이가 깊어지는, 웅덩이에 푹 빠지는 그런 깊이까지 내려왔다고 판단이 들면 그때 한두 번 빵빵 하고 쏘아주는 추가 매수, 분할 매수 개념 잘 좀 챙겨보시고요.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녹십자가 급등하겠죠. 뭐 좋은 뉴스가 뭐 이렇게 주말에 좀 나온 것 같아요.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마디, 이렇게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이 차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꾸 꼬리가 달고 눌러주는데 거래가 없어. 바닥이고 MACD는 적절하게 깔고 있고 스토캐스틱도 과열권이 아니고, 이럴 때 갑자기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보인다? 완전 땡큐죠. 이러면 엄청 날 겁니다. 녹시자 랩셀도 한 방 나올 거예요. 나와서 이전 여기 봉이 밀집되어 있죠. 이 밀집된 봉까지 한 번은 터치가 나온다. 6만원대까지 열어놓고 장기는 아니다. 중기로 뭐 몇 주까지, 2, 3주까지 한번 흐름을 보고 싶은 녹십자 랩셀입니다. 그리고 가진 녹십자도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MACD가 이제 침체가 아니라
아주 과열권에서 조금 식어갔어요. 식어가서 열을 식히고 다시 에너지를 비축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가 없으면서 눌러준 거에 대해서는 땡큐하다. 5일선 이탈되었지만 아직 5일선과 20일 이격도가 있겠지만 언제든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그런 에너지를 힘을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녹십자입니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고 SK케미칼은 좀 더 눌러줄 때 여기 25만원까지 좀 내려오면 분할 매수 전 보고 있는데 이번 주도 한 2, 3일 정도 흐름을 보고 저는 공략이 갈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의 어떤 조정의 시간이 많이 좀 필요하지 많으면 1, 2주 정도 뭐 한 달은 아니고 1, 2주 정도 좀 더 흐르면 좀 저가에서 매수를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풍제약. 신풍제약은 제가 그 거대 거래량이 터진 이날 보이시죠? 예, 거래가 확 터졌는데 7월 28일에 종가를 이탈했어요. 그리고 21선을 갑자기 깼습니다. 그래서 장중 아마 더 밀릴 거예요. 밀리면 저는 6만원대를 한번 터치하면 일단 이때 전략면 했어요. 전략면에서 지금 비중이 없는데 여기에서 내려오면 또 뭐 5%, 또 내려오면 5%에서 10% 정도 비중은 계속 끌고 가면서 매매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신풍제약은 계속 급락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급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꼬리가 달리면서 하루에 단타 뭐 작게는 3에서 5% 정도의 단타 어떤 그 구간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매매의 그 실력 내공을 올리신 분들은 한번 접근해 보세요. 접근하셔가지고 분봉, 3분봉의 어떤 21선 기준, 그리고 추세라인을 그어보시고, 3에서 5% 정도, 단타매를 해보겠다 하신 분들, 혹은 크게는 10%까지 열려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자기의 어떤, 트레이딩의 실력을 누리고 싶다, 내공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신풍제약 공략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학습의 어떤 종목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렇게 저점 사서 고점 매도, 저점 재매수, 고점 재매도 이런 방식으로 저희 내공을 계속 증진할 생각입니다. 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등하는 종목 바이오스마트 상한가 한번 욕심을 내보고요. 그리고 스엔텍도 10% 이상 급등을 하고 20% 이상 급등을 할 때 일부 30에서 50% 정도는 차익 실현, 익절하는 그런 또 현명한 투자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상한가 가면 땡큐하고 그냥 홀딩하면 되겠죠. 네, 그러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종목들도 급등한 종목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엑세스 바이오도 흐름이 좀 셌어요. 셌기 때문에 분봉을 보고 단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제넥신과 제넨바이오도 아마 급등하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분봉 매매를 또 해도 좋을 것 같죠. 만약에 제넥신이 급등했다, 쭉 올라갔다, 그러면 14만원대 보시고 이때에서 3분봉 21선 이탈하면 또 30에서 50% 익절, 종가 재매수 눌러주면 재매수 해서 오늘도 또 꼬리가 달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고, 제넨바이오도 이전 고점 터치하면 30에서 50% 익절 이후 꼬리가 달리면 보고 분봉 재매수 이렇게 또 가자면 어떨까. 상한가 가지 않으면, 종목이 상한가가 가지 않으면 꼬리가 달리겠죠. 당연한 것이고요. 한번 잘 스마트한 매매를 이어가보는 그런 8월 첫째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큰 수익, 다들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심플러TV였습니다.